네, 점심 식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네, 진로 탐색하고 이제 자기 개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조직 속에서 이게 어떤 또 갈등 관리나 조직 간의 인간관계 문제, 이가 관련이 되는가, 이 모든 거의 시작과 답은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 질문 참 쉽지 않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는가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나를 진짜 어떻게 나타나지? 뭐 내가 어느 조직에서 무슨 일을 한다, 또는 어느 집의 아들이다, 딸이다, 또는 뭐 이 아버지다, 엄마다, 이런 거 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한 개인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조직에서 나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나를 바꿀 수 있을까, 심지어는 그것이 나의 경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답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토끼, 오리.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보면 토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는 순간 오리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토끼인지 오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 각자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때 그 관점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관점이 뭐지? 서로 관점이 다르면 서로 다른 결론을 내고 우리는 대화가 통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갈등적인 상황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잠깐만요, 이거를 토끼로 본 거는 사실 요게 머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토끼 입이고 이게 토끼 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오리라고 본 거는 사실 이 부분이 토끼 귀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오리 뿌리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리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단서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토끼로 보느냐 오리로 보느냐 정해지는 거지, 이건 관점의 차이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초점을 맞추는 단서에 의해서 결론이 달라지는 이 상황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될 이슈는 이게 토끼다 오리다가 아니라 어떤 단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우리가 알고 싶은 거, 그 질문을 차라리 한번 다시 던져보면서 알고 싶은 거에 관련된 단서를 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훨씬 이해를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답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인데, 구체적인 조직 내에서 갈등 상황이나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그걸 잘 적용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사실은 알기 전에 저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조직에서 이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경력 개발, 경력 관리 이런 걸 하는 거에 관련해 가지고 누구나 조직에 처음 들어올 때는 모범사원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성과를 낸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그냥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의 삶의 질이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웬만큼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일하면서 지내는 그 상황으로 가다가 이것도 저것도 크게 없으면 이제 그렇다고 내 능력이 완전히 인정받으면서 더 나은 소득을 위해서 더 나은 대로 내가 갈 수 있는 능력 지향형으로 갈 거냐, 그거보다는 그냥 내 있는 데까지 끝까지 내가 자리 차지하고 있을 수 있는 묵묵하게 회사에 그냥 맞춰서 지내는, 그게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게 공공조직이나 일반 사기업이나 거의 대부분의 조직에서 자신의 경력을 막연히 찾아질 거라고 믿는 분들한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또 그런 경로를 우리 모두 찾아가는데, 그럴 때 그럼 어째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나름대로의 삶에 있어, 그것이 뭐 모범사원형이 좋다, 아니면 취미형이 좋다, 아니면 회사에
충성하는 그런 게 좋다. 어느 게 좋다가 아니라 저가 저희 삶에 있어 보람을 느끼고 저가 뭔가 저희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야, 잘 살았다 라는 그런 뚜렷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있습니까? 조직에 살면 조직 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 조금씩 좀비처럼 되어가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면서 내가 더 이상 이 조직에서 마치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종이 아니라 내가 이 조직의 주인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내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내가 이 조직에서 이런 직책을 맡고 있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외에 뭐를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이제 또 다른 이 한국인의 심리 코드가 성격 특성하면서 몇 가지 그 사람의 특성이 뭔가를 구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저 단어들이 대충 무슨 뜻인지 느낌으로 대충 감이 오시죠, 그죠? 네. 김 선생님이 저기 있는 단어 중에서 유난히 내하고 좀 친한 것 같고 내가 금방 이해가 되는 것 같은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요? 휴머니스트. 휴머니스트. 김 선생님이 휴머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김 선생님이 휴머니스트로 살고 싶다. 휴머니스트가 상당히 멋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머니스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람들하고 참 잘 어울려요. 어쌰어쌰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되게 일과 시간에는 좀 조용해요. 그런데 일과가 끝난 다음에 상당히 활동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는 일이 있고 대개는 회사 근처에 이 술집에서 찾아보기가 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김 선생님의 생활 방식이나 일반적인 모습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시죠? 네. 예. 그래서 김 선생님이 휴머니스트의 성향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도 금방 느낌이 확 오셨죠? 네. 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김 선생님은 로맨티스트 성향에 가까우시거나 아니면 리얼리스트 성향의 분인데 항상 사람들하고 어시아시하게 지내는 또 오지랖이 넓어서 상당히 인간관계가 많이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나 나도 그렇게 살면 더 잘 살지 않을까, 괜찮은 사람으로 소리를 들으면 살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맨티스트. 이제 이실직고를 하시네요. 네. 로맨티스트는 어떠신 분이냐 하면요, 상당히 감성적이시고 또 예민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교적 조용한 모습과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스스로는 소극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조금 신중하고 또 성실하게 꼼꼼하게 자기 일을 하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는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하고 가능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 결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자기 일에 있어서 너무 꼼꼼하고 신중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수준이 안 되면 항상 아직 다 안 됐는데요, 충분히 안 됐다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에 대한 항상 불안을 조금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뭐 연애를 할 때는 그래도 상당히 감성적인 측면의 활동을 공유하고 해서 연애하긴 좋은데, 자 이랬을 때 이제 로맨티스트 성향을 이야기를 했고 또 여러분들이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이런 성향의, 그런데 저기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단어는 뭐 혹시 있으십니까? 에이전트. 이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이런 분들은 일하는 거 자기가 상당히 능력이 있고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잘 수행하는데 뿌듯함을 느끼는데 인간관계에서는 가치를 좀 덜 둡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과제냐 인간관계냐 하면 당연히 과제를 수행하고, 또 이런 분들의 특성은 일을 못하는 사람을 조금은 무시하는 듯한 그런 특성들이 보이고 본인이
일을 할 때 있어서 자기가 일을 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데 있어 상당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런 에이전트 성향의 분들이 보이는 아주 대표적인 특성은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엔터키를 딱 쳤을 때 옆에 있는 프린트에서 종이가 샥샥샥 하고 프린트에 넣을 때 그때 희열을 느낀대요. 에이전트 성향의 인간은 상당히 과제지향적이고 조금 드라이하지 않겠냐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런데 상당히 자기한테 주어지는 과제에 대해서는 아주 나름대로 잘 수행을 하는데, 또 에이전트 성향의 분들이 가진 안타까운 건, 재밌는 거는 어떤 정해진 절차나 그거에 따라서 쫙 일을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하는데, 아무런 그 프레임이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그거를 힘들어하고, 또 본인이 일을 해나가는데 중간에 이거 바뀌었어, 뭐 계획했던 스케줄이 달라졌으니까 우리 새롭게 하자 이러면 엄청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절차나 규칙이 처음 끝까지 진행이 돼야지 뿌듯함을 느끼고 안심을 느끼는데, 그걸 누군가가 바꾸거나 개입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하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또 상사와의 관계에서 이 에이전트 성향의 사람이 상사가 자기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면 그 상사와 좋은 관계를 있는데, 자기 일에 대해서 뭐 일을 있다고 그랬어, 뭐 넌 논 거야 일한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거의 상사에 대해서 배째라라는 정신으로 완전히 날개 꺾인 모습이 나타나는 분도 에이전트 성향이 강하신 분입니다. 이거를 WPI라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직접 다 이 검사를 해서 알려주기에는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제가 구체적인 상담을 했는데,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이 여러분이 있는 조직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신청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곧 40대 중반의 나이가 됩니다. 저는 직장인이기도 합니다.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고 10수년간 여러 가지 직무 및 팀을 거친 후 서비스팀의 팀장으로 있습니다. 이 팀의 업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영업사원이 따온 일을 내부 시스템에 입력하고 최종 고객에게 문제없이 전달될까지의 모든 내부 과정을 모니터링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을 위해 내부에 있는 담당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들은 매우 다양하고 문제 발생 시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이들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거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팀원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낮고 자존감 역시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팀장으로서의 저희 관심사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최대한의 동기부여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시절이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저도 편하니까요. 저는 집보다는 직장에 더 많이 에너지를 쏟는 것 같습니다. 엄마나 아내의 역할도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믿는 만큼 잘한다는 철학으로 키우고, 남편은 알아서 잘하는 남편으로 골라 딱히 감정선이 섬세하고 걱정 많은 남편은 저희 두남에 아마 상처를 자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희 큰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물론 저의 인내가 바닥을 보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저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인지 불안하거나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을 이룬 것에서 나아가 또 한 번의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한 아이디어나 조언을 듣고 싶은 것이 상담을 신청한 두 번째입니다. 틈만 나면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회사 내 커리어에서 더 높은 위치로의 승진을 생각해 보았으나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쇼생크 탈출입니다. 얼마 전에 그 영화를 다시 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회사 내에서의 승진은 그냥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간수 역할 정도가 아닐까 하고요. 나의 주체성을 발휘하여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성과란 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닌 회사가 원하는 것이고 조직 내의 저희 역할은 좀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간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 머리를 쳤습니다. 더 창의적인 간수, 그것이 제 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한데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로 넘어가면 많이 답답해집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자, 이 사연이 실제로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기 전에, 저는 상담을 하기 전에 항상 이 본인이 대체 어떤 이슈로 가지고 상담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해서 미리 적어 가지고 사연을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일단은 그분한테 대한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뭐 굳이 외국계 회사라도 이 조직에서 지내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을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서 상담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있었던 동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있는 동안에는 없었다. 네. 뭐 팀원인데 네. 팀장님하고 좀 힘들다거나 네. 뭐 동료나 상사랑 뭐 까칠한 사람들이랑 좀 지내기 힘들다던가 그렇군요. 그런 게 고충 상담. 하거나 네. 그다음에 또요. 뭐 개인적으로 뭐 약간 뭐 우울이던 뭐 약간 정서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 상담 사연에 있는 내용이나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이분 사연, 이제 긴 사연을 일부 줄였기 때문인데, 본인이 지금 외국계 회사에서 팀장으로 있는데 이분이 기에서는 본인이 임원이 될 수 있었는데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저 시점에서 그 임원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이분이 자기는 사실 임원 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마음의 상태도 아닌데 자기 회사 상사가 자네 같으면 충분히 임원을 할 만해 이래가지고 올렸는데 결국은 임원회의에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카트를 댔는데, 사실 처음엔 생각이 없었는데 임원회의에서 카트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카트 당했을까, 그래가지고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본인이 상당히 우울한 상황에 빠졌다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서비스 팀장, 그것도 뭐 자기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 먹고 저를 찾아온 것도 있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뭐 그렇다고 자기를 추천해준 상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편으로는 그 상사가 나를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또 미안하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팀장이라고 되는데 여기서 서비스 팀장이라는 게 이 회사에서는 고객들의 모든 컴플레인을 다 받는 데예요. 받아가지고 그걸 해당 또 관련된 회사 내부에 있는 분들한테 전달을 하는데, 회사 내부에 있는 분들은 그 고객 컴플레인을 받았으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컴플레인은 당신들이 처리하세요라고 다시 또 돌려주는 이런 부서가 되니까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계속 그 부서에 안 있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일종의 회사 내에서는 고객 서비스 팀이라고 한다면 회사 내에서 일종의 쓰레기통 같은 그런 느낌을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조직은 피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부하 직원들은 가지고 다 빨리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그 상황으로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좋은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본인도 그 부분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규정을 했나요? 간수. 그렇죠. 이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 그런데 그러면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은 뭐가 되죠? 죄수. 죄수. 신기하지 않아요? 간수가 죄수들을 동기화시키겠다는데 뭘 하는 동기를 시킬까요? 최대한의 동기를 부여하겠대요. 탈출하기에. 예, 탈출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정확하게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간수는 자기가 지금 하는 역할을 스스로 모순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이 회사에서 일을 잘하겠고 또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동기부여하면서 좋은 조직에서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진은 그냥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간소의 역할 정도가 아닐까 하고요 라고 규정을 했을 때부터 스스로 이 조직에서의 갈등이나 인간관계나 여러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본인 스스로 만든 거를 가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밑에 부하 직원들 동기부여시키고 그렇지만 내 하는 역할이 꼭 간수와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하 직원들하고 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매일 그 친구들 얼굴 보면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 참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느껴서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팀원들하고 뭔가 정말 즐겁게 잘 일하고 거기에서 뭔가 최선을 다하면 또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세요. 예, 일반적으로 상담을 해줬을 때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실 좋은 이야기긴 한데 웃자란 말이야 라는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WPI 검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야기한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면 아이디얼리스트입니다. 아이디얼리스트고 에이전트 성향이 강하다 이럽니다. 그러면 아이디얼리스트와 에이전트 성향이 저렇게 높은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냐 이미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주체성을 발휘하여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다. 이것이 아이디얼리스트와 에이전트 성향이 높은 프로파일을 받은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트러스트가 높은 것은 자기에게 인정하는 또는 자기가 맡은 역할이나 책임을 자기는 다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궁극적으로 그 성과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회사가 원하는 것이고 조직 내에서의 저의 역할은 좀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수들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간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 머리를 쳤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자기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이 사연에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저 프로파일은 저 사람이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자기 일을 조직 내에서 하고 싶지만은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진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심리 상태가 저 프로파일에 나타나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놀랍게도 이 사연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더 창의적인 간수라고 자기 스스로를 규정을 한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실제로 이 사람이 현재 자기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사연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외국계 회사에서 커스터머 서비스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왔으나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 쓰고 자신이 갖고 있는 통념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과도기를 거쳐 업무 특성상 다른 사람의 협조를 늘 받아야 되고 회사 내에서 크게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자신이나 자신의 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팀원들이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낮고 자존감도 떨어지는데 그들을 동기부여하는데 한계가 느껴진다. 그들의 동기부여하는데 한계가 느껴지는 것은 실제로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일 자체가 스스로 간수라고 규정을 하는 데에서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당신의 일을 하면서 당신은 어떤 만족이나 보람을 찾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사실 이 일이 참 힘들고요. 이 직원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스스로 마치
쇼생크 탈출에 넣어놓은 간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당신은 그러면 그 영화에서 비유를 하자면 쇼생크 탈출에서 간수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교도소에서 탈출하는 쇼생크가 되고 싶어요? 아, 그러네요. 내가 이 교도소에서 간수가 아니라 죄수 중에서 참 나름대로 잘 지내다가 나중에 탈출하기까지 되는 쇼생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됩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까지는 상당히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있으면서 자기 일을 하지만은 이 일이 내게 아닌 것 같고 내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하는 이 갈등 상황을 그냥 재수를 관리하는 간수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거로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도 월급이나 받으니까 이 가족의 경제에 당신이 기여하고 있으니까 참고 열심히 용기를 내서 하세요 라고 이야기는 본인이 아마 스스로 수없이 자기한테 했을 텐데 오죽했으면 이제 저를 찾아왔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자신만의 뚜렷한 캐릭터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상을 주기 어려워 팀장 승집 시 여러 임원들의 반대가 있었다. 이거는 제가 여러 조직에서 이 상담을 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 어떤 분이 딱 보면 아, 이분은 이제 임원필이 이미 나가지고 임원이 되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이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질 때 그럴 때 뭐가 그 임원필이 조금 난다고 할 때 그분이 임원이 되게 하고 되지 않게 하는가. 나중에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캐릭터가 뭔가, 이분의 성향이 뭔가 라고 할 때 자기의 성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뚜렷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그분에게 맞는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걸 항상 느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나 본인 스스로도 그거를 참 뭐 다르게 운이 좋았거나 내가 줄을 잘 썼거나 뭐 어쩌면 그냥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됐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분들의 특성은 자기 캐릭터가 뭔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 표현하지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분들인 경우에 임원이 될 수는 있지만은 되고도 본인이 진짜 그분에게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신기하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랬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또 한 번의 성장을 하고 싶은데 그와 관련된 아이디어나 조언을 듣고 싶다. 스스로 잘하고 있고 내가 하는 것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로 자신의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사실은 저거 자체가 저분이 임원이 못 되고 팀장으로 있게 되는 가장 큰 이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당신은 어떤 캐릭터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할 때 이 사연에 있으신 분은 자기의 캐릭터이 어떤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조직 내에서의 저의 역할은 좀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기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 자체를 스스로 어떻게 규정했냐 하면 교도소에 송환된 죄수들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간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이런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은 스스로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나름대로 창의적인 걸 하고 싶은데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마치 본인이 원하는 일이 아닌 그러면서 이 교도소의 간수 그리고 직원들을 이 죄수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간수로 생각했던 것 자체가 본인이 승진하는 것 자체는 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다라는 저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스스로를 비하하는 이 생각까지 가지는 거죠. 본인은 더욱더 자기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더 모르는 상황에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직원들이 죄수면 본인이 팀장이면 본인은 죄수들에 있어서 우두머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도소에서 죄수들의 우두머리로서 어떤 활동을 해야지 그 교도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다른 뭐 이상한 짓을 하지 않고 시키는 것만 다른 이상한 짓을 하지 않고 시키는 거를 열심히 한다. 쇼생크 탈출에서 그 쇼생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교도소에서 리더 역할을 보였나요?
시키는 거 공사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벽돌 쌓고 열심히 땅 파고 이거를 여러분 더 열심히 합시다. 오늘은 벽돌 200개를 만듭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리더 역할을 잘했나요? 아니요. 간수 그 회계 그렇죠, 그렇죠. 간수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잠깐만요.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내가 은행에서 일을 했고 세금 절약, 이 세금 문제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래서 당신이 지금 세금 절약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돈을 빼돌리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딱 들어보니까 어이구 이거 어떤 회계사한테도 못 듣던 이야기고 절약할 수 있거든. 그럼 너 해주겠니? 내가 해줄 텐데 오늘 여기 일하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맥주 하나씩 돌려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재수들이 일하다가 휴식 시간에 맥주를 마시는 훌륭한 일이 벌어지고 그 간수는 간수대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게 되고 그랬을 때 이 팀장은 아까 본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팀의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십수년간 여러 가지 직무와 팀을 거친 후에 현재 팀장이 있는데 실제로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하는데 저 역시 그러한 시절이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쇼생크 탈출을 이야기하면 재수를 보는 간수의 입장이 아니라 본인도 재수 중에 한 사람, 과거에 재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재수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가지는 정확한 마음인 거예요. 이럴 때는 본인이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들이든 본인이 가진 지식들을 이 현재 팀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의 동기를 더 올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본인 스스로가 재수를 보는 간수가 아니라 자기는 재수의 우두머리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재수 중에서 괜찮은 동료로서 자기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표면적으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고 힘들어하는 문제, 그건 표면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개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은 자기 표면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위안을 얻거나 또는 그걸 좀 들어준 것만 해도 내가 답답한 게 가슴이 해소된다는 생각으로 찾아오고 또 대부분의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용기를 잃지 말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힘을 내셔서 잘 살아가시기 바라요. 이렇게 위로와 위안을 하는 상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연과 이 프로파일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남다르게 창의적으로 하고 그것이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회사의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상당히 아이디얼리스트적인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러스트가 높은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지만은 현재 문제를 만들어내는 단서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팀원에게 동기부여를 잘하는 팀장 역할을 잘 수행하고 싶어 한다. 회사 내에서의 승진은 그냥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간수의 역할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 이상 생각이 발전되지 못해서 답답하던데 이럴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역할 또 본인의 역할을 스스로 정확하게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저는 실제 문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직에서의 여러분 인사라고 이야기하고 조직에서의 업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한테 업무는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역할은 명령에 의해서 나는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그 역할과 임무가 내가 받은 것 속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은 거의 하지 않거든요. 특히 이 모범 사원으로 성실하게 주어진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쭉 지내오신 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생각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삶에 있어서 답답함이 늘어나니까 그냥 취미생활 하든지 아니면 내 능력을 진짜 인정받고 싶으면 내가 이 조직을 떠나는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자기 선택을 스스로 만들어내는데 사연 주시는 분이 쇼생크 탈출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진짜 자기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단서는 얻었구나. 근데 엉뚱하게 단서를 탁 가지고 있는 걸 저는 상담하면서 당신은 재수들 보는 간수가 아니라 교도소 안에서 일하는 재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스스로 규정을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현재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제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내담자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찾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받은 요청은 뭐냐 하면 조직 내에서의 갈등이 어떻게 관리되고 그것이 인간관계에서나 또는 개인의 커리어, 경력 개발 또는 인사 관리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사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러는데 뭔가 업무 재배치를 해야 되는 시즌이 되고 끝나고 나면 와가지고 아니 내가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이번에 안 돼서 어떻게 대체 업무 평가를 했길래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조직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식의 나름대로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나 이 상담 이슈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실제 문제는 뭡니까인데 감옥 같은 회사 내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제한한다. 이럴 때 이분의 진짜 문제는 현재 팀장으로서 자신의 핵심 역할이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럴 때 너가 지금 커스터머 서비스 팀장으로 일하는데 넌 너 역할이 몰라. 상담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분 뭐라고 반응할까요? 발끈하죠.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내가 몇 년을 일을 했고 내가 내 역할을 못한다니. 근데 재밌는 게요, 서비스 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라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이분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외부에 우리 커스터머들이 관련된 일과 관련해 가지고 컴플레인을 하거나 또는 요청하는 일이 있으면 해당 담당 부서의 직원한테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커스터머 서비스 이 우리 팀한테 다 옵니다. 그런데 우리 팀은 그거를 직접 나가가지고 해주거나 거기에 원하는 거를 해줄 수 없고 이 해당하는 담당 팀에 연락을 해서 그 담당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럼 그 담당자는 다시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거는 이렇게 조치하고 저러저러한 건 저렇게 하니까 또 그 커스터머한테 하라고 또 떠넘깁니다. 보통 여러분들의 업무하는 데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인 기업에서 커스터머 서비스 팀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그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히 고객과 그것이 외부든 내부 고객이든 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문제들이 그 팀에 다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팀이 직접 그거를 할 수 있는 자원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야 되는 일을 하는 부서에 또 각각 연락을 해가지고 그 부서 사람하고 문제를 파악해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요청을 하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어느 쪽이나 어느 위치에서 일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니까 팀장은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 팀원들한테?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바카스를 널 사다 안기고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아니 선생님은 상당히 창의적이고 남다른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커스터머 서비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회사 내에서 대외로 마치 시궁창 같고 쓰레기통 같이 모든 스트레스를 다 받아들이고 팀원들은 그거를 해야 되는 처리하는 건데 팀원들은 자기를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뭐로 생각할까요? 예, 우리는 거의 쓰레기통, 쓰레기 처리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우리한테 던지는 그 요청은 다 쓰레기네요? 그거는 아니죠. 그럼 내부 사람들이 고객들에게 대응하는 건 다 쓰레기 처리하는 일이죠? 그건 아니죠. 그럼 뭡니까? 우리가 고객들이 우리 회사에 요청하는 거는
우리 회사가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우리가 이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서 성장해야 되는 포인트가 뭔가, 그 전략적인 정보와 전략적 지점이 뭔가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그런 거로 보시면 어떨까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맞긴 맞아요. 우리 회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게 커스터머 서비스, 우리 팀에서 알아냈는데 문제는 그거를 회사의 윗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그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분들이 결정을 해요? 그게 문제로 계속 부각이 되면 그거를 문제라고 내부에 계속 떠들어대야 되는 그 역할만 하면 되지. 그리고 그걸 받는다고 해서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해결하는 건 회사 내부에 그 관련되는 부서에서 해결을 하지. 이럴 때 그 커스터머 서비스에 있는 팀원들의 역할은 쓰레기 처리반이 아니라 어디에서 쓰레기가 발생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어떤 사람이 메르스 복용자고 어떤 사람이 이 건강하고 이런 거를 알려주는 역학조사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당신은 역학조사반 반장이에요. 이랬을 때 자기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또 거의 자기 비하적인 방식으로 보던 자기 부서의 역할과 그 일의 가치를 재설정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신만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아이디얼리스트니까 좀 더 개방된 사고와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당신도 그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의 삶의 그림을 그리는 넓은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자기한테 어떤 의미 있는지를 설정하지 못하니까 이 회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더욱더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네, 이 문제 해결 단서를 찾는 건데, 이거는 내담자의 어떤 성향에 의해서 문제가 부각이 되고 내담자의 문제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건 내담자의 성격 특성은 무엇인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 해결 단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사람들의 성향이 무엇인가를 알 수만 있으면 이 단서를 찾아내는 게 쉬운데 이거를 모르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조직에 있고 또 여러분들이 팀장이나 또 최소한 적어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저는 모든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또 내 주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심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조직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또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나라에서는 그거를 대학 과정을 지나거나 조직에서 가르쳐주는 일이 없어요. 자, 그럼 이분이 지금 프로파일을 딱 보면 아이디얼리스트거든요. 아이디얼리스트인데 안타깝게도 셀프라고 하는 부분이 이분의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에 높은 게 에이전트 성향이거든요. 물론 그 에이전트 성향의 반 정도밖에 자기 일에 몰입하는 마음이 없는 그 상태를 이 프로파일이 그대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자기 일을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거는 자기 마음이 완전히 실제로 자기 마음이 동하는 것과 자기 역할과 거의 엄청난 개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거의 연명하는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자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 프로파일을 제가 해석은 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저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싶은데 그걸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디얼리스트는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점점 혼란스러워진다. 이게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나이가 뭐든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본인이 조직에서 일을 할 때 혼란스럽고 뭘 할지 못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자기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스스로 규정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데, 이분은 스스로 본인이 조직에서 재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재수를 감시하는 간수라고 설정을 할 때 완전히 엉뚱한 정체성으로 자기를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라는 시스템을 감옥처럼 생각하고 있고, 성과를 내어도 결국 회사의 성과이지 본인의 발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성진이라는 제한적인 개념 안에서만 생각한다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특별히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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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기업과 공기업은 이 겉으로 보이는 조직의 형태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자기가 이 조직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그 역할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직 내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자기가 적어도 이 회사에서 15년 이상 일을 했고 또 자기 팀원들은 이 대내외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걔네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팀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요. 참 훌륭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뻔하게 하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좀 창의적인 방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저는 이분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좋은 품성으로 지금 이 조직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하다는 건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문제 해결 방법, 이거는 이제 이분이 상담을 할 때 이런 갈등 상황 또는 관계의 어려움 또는 자기의 커리어 개발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을 줍니다. 자신만의 것으로 성과를 쌓는 것은 더 나은 간수가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벗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그럴 때 회사를 당장 벗어나라고 아니에요. 쇼생크 탈출을 다시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쇼생크 탈출을 하기 위해서 그 쇼생크는 탈출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간수의 환심과 믿음을 확실히 쌓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간수의, 그러니까 소장이죠. 소장의 가장 이 유용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얻거나 소장을 좋아하거나 그렇지 않고 소장한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10년 이상 그 땅굴을 파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정도의 준비 기간으로 제2의 중년기를 준비하거나 또는 제3의 시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께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회사를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세우면 그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1, 2년 안에 벗어나는 목표를 세울 게 아니라 최소한 5년, 길게 10년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이 지금 이 회사에서 팀장으로 있으면 최소한 몇 년 정도는 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 분들은 지금 40대 중반에 오신 분들은 뭐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저가 뭐 특별하게 그거 안 해도 적어도 10년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년쯤 지나면 자동적으로 임원은 될 거고 한데 그렇지만은 임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10년이 있느냐 아니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이 재수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다음 단계로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럴 때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구현하는 것은 회사 안, 회사 밖이라는 환경과 관련이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조직에서 하는 일 자체가 이 조직을 떠났어도 이 조직에서 했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또는 조직에서 얻은 경험이 기초가 돼가지고 그걸 하는 것이 가장 영양가 있고 좋다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칭과 컨설팅 역할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부서 직위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활동을 확산시켜 나간다. 팀장으로서 자기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동기부여시킨다는 생각으로만 있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이 회사와 관련해 가지고 바깥에서 어떤 문제라고 되는 이슈들을 쫙 봤을 때 우리 조직이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어떤 작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퍼블릭 릴레이션의 문제나 또는 우리가 하는 업무에서의 대외적인 퍼포먼스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되는가를 커스터머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경영진에서 지금 우리 회사의 오퍼레이션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커스터머 그 불평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경영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료로 변환시킬 수 있고 그거를 이야기해 주게 되면 또 내 팀원들은 이제는 쓰레기 처리원이 아니라
이 조직 내부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있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코칭을 해줄 수 있는 또는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컨설팅 조직으로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 그 커스터머는 바깥에서 불평하는 사람, 안에서 우리가 가가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닌 새로운 조직과 조직의 역할과 정체성으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컨설팅을 받으려면 외부에 있는 컨설팅 회사한테 가가지고 드러나마나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조직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이 조직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 조직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가장 잘 컨설팅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가 뭐고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팀이고 우리 팀원들의 역할입니다라고 재규정한다면 커스터머 서비스의 팀원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직이나 그냥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빨리 여기를 떠나야지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해왔던 일에 있어서 새롭게 보는 그 경험을 하는데, 그거를 사실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이분이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스스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네, 현재 조직 내 팀원들을 동기부여하거나 오래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조직 생존법과 진로 경력 개발과 관련된 코칭 등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윗분이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노예가 주인님이 알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 스스로가 노예가 아닌데 왜 노예가 주인에게 기대하는 것을 가지면서 자기의 커리어를 개발하려고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제 문제는 바로 당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조직 내에서 관계에서의 갈등에 문제를 해결한 주인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되는 겁니다라는 것을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거는 주로 묻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활동은 어떠세요? 이렇게 해보시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하면서 그분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규정을 하고 이 문제 해결 전략을 찾아내게 만든 것이 이 상담이 끝나는 과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하나의 사례만 가지고 내가 내 문제 또 내 주위에 있는 동료나 부하 직원들을 이해하는데 적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일반적인, 특히 각각의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휴식하시죠.